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마지막 날 30대 40대 남자 성비 90%인 채널, 그중에 상남자 몇 명이나 있을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흐름이 뭐냐면,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뭐 무조건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보다는 훨씬 이제 그 영동대로나 GBC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뭐 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국제업무지구라는 타이틀이 안 맞게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 국내 기업들 좀 들어오고, 그냥 건물도 그냥 서울시 계획이랑 다르게 그렇게 높게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은 계획만 있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서울시랑 정부 예산으로 기반시설 착공만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민간한테 분양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건물 올려라, 그 그림을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처럼 지어줄 기업들이 알아서 올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훨씬 더 미지의 영역인 거고. 근데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GBC 지으려고 낸 공공기여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나라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멈춰도 어떻게 갈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논리입니다. 아, 맞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크사이드가 사실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 중에 좀 가장 규모도 크고, 그 단지 자체가 좀 화제가 되는 단지다 보니까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이제 땅이 뭐 14,000평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뭐 나인원남하고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밀도가 높다고 해도 별로 공감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호텔이랑 백화점 들어오니까 무적이고 제일 좋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좋죠. 없는 단지죠. 나인원에도 백화점하고 호텔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나인원남은 이제 대지 18,000평에 아파트 341세대가 있는 단지인데, 파크사이드는 대지 14,000평에 오피스텔 775개랑 아파트 거의 뭐 480개랑 호텔도 들어오고 업무시설도 들어오는데, 이렇게만 들어봐도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그 높이는 나인원나보다 높지만 지금 말한 것만 해도 세대수가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 플러스 호텔이랑 업무시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밀도가 높아서 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지 면적 크게 그냥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남도의 나인원남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나긴 난다. 그래서 파크사이드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로즈우드라고 하는 이제 엄청 최고급 호텔, 그런 유명한 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오는 단지에 아파트, 주거시설이 있는 건 엄청나게 센세이션하고 장점이 많는데, 고급 주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거, 그게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게 줄어드는 거죠. 단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점하고 단점이 명확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좀 작용이 될까, 나중에 시장 가격에 실제로 지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높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해소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이미 안 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올해를 좀 짧게 요약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올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좀 흉흉했던 것 같아요. 작년 말 올해 초 이럴 때만 해도 뭐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도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였거든요, 주택시장이. 근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그러니까 최근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로 보면 2022년 한 해가 그때는 좀 예외적이었는데, 그 해 빼고 매년 똑같은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매년 우와 했다가 또 빠졌다가 우와 했다가 빠졌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 핫한 정도가 우와 했다가 거래량이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규제적으로 누르든, 그러니까 큰 규제가 나오든 아니면은 거래 흐름적으로 주춤하든. 왜냐면 거래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흐름이었어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다가 그 연말쯤에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뭔가 이제 트리거만 있으면은 거래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 토어제 이슈가 있기 전에도 제가 이제 조만간 토어제 풀리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연말 라방에서. 근데 뭐 구체적인 시기를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좀 길게 보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2월에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를 풀면서 엄청 핫해졌다가 다시 묶었는데도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돼서 한 올 여름 가을까지 갔다가 이번에 그 대책 2번 나오면서 지금의 이제 소강 상태가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매번 뭐 주제 내용은 다르고 이제 디테일한 거래 상황도 다르지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오늘 라방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올해 작년에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 아파트보다는 뭔가 건물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가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그냥 원래 그 전에도 보고 있던 게 내년 2026년부터가 진짜 서울에 멀쩡한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대단지 아파트라도 있었고 올해 작년에는 뭐 올파포나 메이플장이나 뭐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서울에 멀쩡한 공급이 뭐 4개인가 5개 있어요 단지가.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뭐 10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는 완전 대단지 막 이런 단지도 있고 했던 건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내년인데 그게 지금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뭐 내년에 주춤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좀 보이는.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프 62평이랑 77평 뷰 차이가 큰가요? 77평 한강 쪽 창 4개에서 오는 느낌이 압도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차이 큽니다. 그거는 한강 쪽 그 4개로 보이는 거랑 그거는. 62평 저도 근데 그냥 제가 만약에 골라서 살라 그러면 62평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남자 혼자 살기에는 62평처럼 LDK 형태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게 약간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 62평이 그냥 고급 오피스텔 같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 수요층들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77평은 아예 주방이랑 다이닝이랑 아예 거실 이렇게 분리돼 있고 근데 62평은 그냥 거실하고 그냥 크게 하나로 연결돼 있고 보조 주방만 옆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 느낌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뭐 77평 사서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뚫어가지고 하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62평도 충분하다 그거죠. 내년 초 위례 신사선 예타 통과되면 헬리오가 많이 주목받을 듯. 근데 헬리오는 지금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아마 헬리오가 올해 엘스보다 더 올랐을걸요. 금액 자체는 물론 이제 엘스가 많이 올랐는데 엘스가 지금 거의 뭐 35 이렇게 하니까 84가. 오늘 기사 보니 국토부에서 청담 삼성 지능 아파트는 단일 정비구역으로 판정받아서 규모도 나름 크고 평수도 큰 고급 단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좋은데 조금 아래쪽에 있긴 하죠. 그 청담역 쪽이니까. 근데 규모 크게 나오고 신축으로 나오면 당연히 좋죠. 지금 그러고 제가 계속 말하는 트렌드랑도 맞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고.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중심지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의 맥락은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공급적인 면에서 올해 작년과 내년부터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래서 원래는 내년부터 폭등이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건데 지금은 사실 올해 작년에 이미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도대체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비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올해 많이 올랐고 이제 비주택들은 이제 거래량도 없고 좀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가격이 많이 못 올랐는데 그냥 건물도 뭐 성수동이나 뭐 로데오나 뭐 이런 이제 완전히 주목받는 데만 그렇지 다른 데는 강남도 완전히 그냥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얘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상승률이 이 비주택들이 더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더 높을 것 같아. 많이 올랐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아파트는 지금 이제 공급 이슈가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건물이랑 오피스텔은 공급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